자, 시작을 해봅시다. 물리. 봐봐. 기체 원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다면 원자번호 1번이죠? 원자번호 1번. 얘를 전자배수도를 그려보면은 플러스가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소 원자의 모습입니다.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얘한테 또 에너지를 또 공급하면 또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에너지가 100이라면 얘를 당길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그랬죠? 1000을 공급한다면 얘는 1100의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얘를 1로 당길 때는 1000보단 적게 들죠? 한 400 정도만 해볼까? 그럼 1500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100 또는 1100 또는 1500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분포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 값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줘요.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100이거나 1100이거나 1500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자, 수소 입자와 또 다른 수소 입자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게 기체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녀석도 똑같이 에너지 준위를 형성할 텐데 이 에너지 준위 두 개가 겹친다 안 겹친다? 겹쳐지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겹칠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요. 문제는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자, 이 그림 볼게요.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잖아. 근데 고체인 경우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어때? 가깝죠? 가까우니까 따닥 붙어있고 따닥. 원자가 따닥 붙어있으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값과 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겹칠 수 있다니까? 겹쳐. 살짝 지금 떨어져 있죠? 왜냐면 이 궤도는 누가 다니는 궤도야? 전자가 다니는 궤도죠. 전자가 다니는 궤도니까 전자와 전자는 살짝 반발력으로 밀어내잖아. 그래서 살짝 밀어서 완벽히 겹치진 않고 살짝 밀려난 모습이 하나. 살짝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양쪽으로 살짝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베타적이다. 전자끼리 서로 너무 베타적이라서 서로 밀어낸다는 뜻을 다른 말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살짝 벌어져요. 라고 불러줍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말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라고 나와 있죠? 밑줄 좀 볼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 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타 원리 때문에 서로 살짝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들을 우르르르 엄청 많이 모아놓으면요. 이 에너지 준위가 엄청 겹치겠네요. 그죠? 근데 살짝 밀 테니까 이렇게 면의 형태로 이만한 면의 형태로 에너지 어떤 준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건 더 이상 에너지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 없고 면의 형태, 어떤 면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 띠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 띠라 그래. 띠. 우리 허리띠, 혁대 이렇게 띠가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띠라고 불러주거든요. 혼자는 얘를 띠라고 하진 않아요. 얘는 그냥 선이야. 선이 모이면 띠가 되는 겁니다. 선이 모이면 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띠를 만든다. 그래서 띠를 만드는 건 당연히 뭐만 가능하다? 고체만 가능한 거죠. 기체가 띠를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 근데 고체인 경우에는 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띠가 여기도 이렇게 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띠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것을 에너지 띠,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형성된 띠니까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또 다른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냐? 이 사이에는 여기 이 사이잖아.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자, 저기 쭉 점프해서 가는 곳이니까 중간에 전자가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띠 간격이라 그래.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고 띠 간격에는 전자가 위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거예요. 고체인 경우는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고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띠라는 것이 존재한다. 물론 당연히 같은 원자죠. 같은 종류의 원자인 경우야.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에너지 준위가 완전 달라버리니까 띠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같은 종류라면 에너지 준위가 동일할 테니까 띠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용어 정리 잠깐 하면요. 다른 교과서 나온 건데, 이 전자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띠, 전자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은 띠가 있잖아. 전자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띠를 허용된 띠라고 하고요. 전자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띠를 띠간격이라고 불러줍니다. 허용되지 않은 띠를 다른 말로 띠간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까도 띠간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띠간격 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허용된 띠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띠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했던 얘기야. 허용된 띠 안에만 전자가 채워질 수 있고요. 자, 아래쪽 이게 첫 번째 껍질,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띠라면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라고 한다면 이 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죠? 위에 띠, 더 위에 띠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얘가 작고 얘는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전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전자를 채울 때 1번을 먼저 채울까? 2번을 먼저 채울까? 1번을 먼저 채워요. 전자를 어디다 채운다? 에너지가 별로 없는 곳에 먼저 채우는 거야.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안정적이다. 약간 쟤보다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불안정한데 에너지가 좀 적은 곳에 먼저 전자를 탕탕탕 채우고 꽉 차면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자가 전자라는 말 알죠? 원자가 전자.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 우리 배웠죠? 이걸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마스크가 끊어지면 마스크 해요. 어떻게 하지? 해도 돼. 바꿔도 돼요. 딴 데 마스크가 있어? 없죠. 잠깐만요. 마스크를 끊어먹었어요. 이게 마스크 잘 쓰면 그래서 잠깐만 갖다 줄게. 있을 거야.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비싼 거 샀어. 비싼 거 샀어. 근데 나 태워도 하라고 했는데 태워 영진 뭐 태워 영진이랑 아주 조금 클 수도 있겠지만 맞을 겁니다. 자, 아까 에너지 띠 얘기했는데 에너지 띠가 쭉 있을 때 이거 볼까? 이렇게 에너지 띠가 주르륵 있잖아. 주르륵 있을 때 에너지 띠가 있을 때 맨 바깥에 맨 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도 불러요. 원자가 띠. 우리 원자가 전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화학을 안 배워서 우리 화학할 때 했는데 원자가 전자 들어봤죠? 원자가 전자가 뭐냐면 맨 바깥에 1차 껍질에 전자 2개
2차 껍질에 전자 2개. 이럴 때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띠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원자가 띠라고 한다니까. 원자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불러줍니다. 원자가 띠. 이제 마지막 맨 끝에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원자가 띠가 있고 그 위에도 이렇게 띠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전도띠라고 해요. 전도띠. 자, 전도띠가 뭐냐면요. 원자가 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은 잘 봐. 원자가 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은 전자가 옴싹달싹 움직이기 어렵다. 전자 가득 차 있으면 전자가 움직이기 어렵다. 잘 봐. 전자가 움직이기 어려우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봐봐. 전기가 통한다는 게 뭐냐면 전자가 자유롭게 막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 맞죠? 전자가 막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건데 이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으면은 전기가 통하기 어려워. 전기가 잘 안 통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 원자에 전자가 꽉 차 있다는 거야. 전자가 너무 꽉 차 있어도 전자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여기로 올려버리는 거야. 올려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서 얘를 한 단계 더 올려버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 어떤 효과? 올라간 녀석은 에너지가 많은데 여기 공간이 비어있잖아. 자유롭게 움직여요. 우후! 움직여요. 우후! 움직이니까 어때요?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얘가 올라간 자리는 뻥 뚫려버리죠. 올라간 자리가 뻥 뚫려버리면서 옆에 있는 전자가 옴싹달싹 못하겠어요. 여기다가 얘가 훅 올라가 버리니까 자리가 생겼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에도 공간이 생기고 여기 전도띠에도 전자가 올라가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던 물질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는 개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냐, 없냐라는 개념으로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밑에 그림으로 보면은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대요.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전기가 통할 수 없는데 띠간격을 벗어나서 전도띠로 전자가 딱 올라가면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았던 곳에 전자가 올라가면 드디어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요. 얘가 올라간 자리도 뻥 비어버리니까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기억할 거 이겁니다. 원자가 띠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원자가 띠까지도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어디로 올려야 한다? 전도띠라는 것을 올려줘야 돼. 그래서 이름이 전도띠야. 전도현상. 전도라는 현상이 뭐야? 전기가 통하는 거죠? 전도라는 현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띠, 전도띠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지. 이 간격은 띠 간격이 되겠죠? 이건 띠 간격에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어.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체 에너지 준위도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저기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3번에서 말하는 건 에너지를 원자가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체가 기체와 다르게 왜 에너지 T라는 개념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에너지 T의 종류
종류, 그 다음에 어떨 때, 그러니까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또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전기 전도성과의 관계도 살짝 정리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자, 이어서 이제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원자가띠에 전자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비나, 원자가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겠죠? 안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들이 지금 위로 슝 올라간 거 보여요? 총 5개 전자가 막 올라가 있죠? 5개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 공간 생긴 거 보이나요? 전자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이 전자가 올라가 버린 이 빈 공간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들어갈 수 있다며. 그죠? 옆에 있는 전자가 움직여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다. 원래는 비어있는 구멍이잖아. 근데 전자가 나 여기 들어갈래? 전자가 움직여서 들어가는 구멍이라서 마치 플러스 역할,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마치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어떤 구멍이다 라는 뜻으로 양공이라고 불러줍니다.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린 이 전자는 뭐라고 부른다? 자유로워진 전자,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전도띠에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원자가띠에는 양공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겠죠. 전기가 잘 통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바로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또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고요. 이제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저항 얘기할게요. 이거 뭐냐면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둘은 다른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길이하고 단면적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자, 전자가 여기를 흉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가기 힘들어. 힘들어. 저항이 굉장히 크다. 저항이 굉장히 큰 물질이고 얘는 반대로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작은 물질이에요. 상대적으로. 저항을 레지스턴스 R이라고 씁니다. 얘는 저항이 크니까 R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저항이 엄청 커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가 잘 통하지 못하겠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기 전도도라, 전기 전도성, 그리고 전기 저항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전기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과 전기 전도성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만 양공 이동 방향. 현재 1번 그림이야. 1번 그림에서 양공이 맨 왼쪽에 있죠. 맨 왼쪽에 있고 전자가 땅땅땅 채워져 있는데 이 전자가 양공이다! 그래서 슉 들어가. 어떻게 돼? 양공이 1로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한 거죠. 사실은 전자가 이동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양공도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왼쪽이라면 양공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겠네요.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와 양공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고체를 분류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는 크게 두 가지 고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체는 뭐냐면 도체. 도체가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 전기 잘 통하는 고체. 아이 졸려.
에어컨 살짝 틀게요. 너무 추운 말이에요.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중에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 뭐 있어? 전기 잘 통하는 고체. 전기가 잘 통해서 우리 이런 전선에도 이용을 하잖아. 전선에 들어가는 고체 뭐지? 금속. 어떤 금속? 구리 정답. 구리. 구리라는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서 이런 전선에 이용이 됩니다. 물론 구리보다 더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도 있어요. 어떤 게 있지? 은. 은으로 만들면 훨씬 전기 잘 통해. 은보다 더 전기 잘 통하는 문제는 금이 더 잘 통합니다. 우리 핸드폰의 처리 속도가 어때야 돼요? 굉장히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전기가 엄청 빨리 흘러야 돼. 그래서 우리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다? 금으로 만든 전선이 들어있어요. 금으로 만든. 되게 얇게 금으로 만든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폐 휴대폰 왜 수거하는지 알아요? 폐 휴대폰 막 사가잖아. 팔아본 적 있나요? 중고폰 말고. 완전 진짜 못 쓰게 된 핸드폰도 3,000원, 4,000원에 막 사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금만 추출해도 3,000원, 4,000원보다는 더 비싸거든. 근데 우리는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우리가 녹일 수 없잖아. 근데 그들은 이걸 다 꺼내가지고 회로만 다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만 쫙 뽑아내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만큼의 금광 가서 막 암석을 막 캐가지고 이만큼의 암석을 캔 다음에 거기서 금을 추출하면 요만큼의 금이 나와요. 근데 이만큼 똑같은 양의 폐 휴대폰을 모아 거기서 금을 추출하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폐 휴대폰 사업을 도심 속의 금광 사업이라고 해요. 도심 속의 금광 사업. 도심하고 사업 좀 할까? 친구들한테 말씀을 도심 속의 금광 사업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핸드폰이야.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자, 도체입니다.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금, 은, 구리. 방금 말한 세 가지가 나와있죠. 금, 은, 구리 같은 이런 것들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고요. 철과 알루미늄도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도 있죠.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 안 통하는 거. 고무, 나무, 플라스틱. 그래서 종이도 안 통하고. 전기 안 통하는 물질 되게 많죠. 자, 그런 물질들이 바로 절연체. 다른 말로 부도체. 도체의 반대말 부도체라고 불러요. 부도체. 도체가 아니야. 부도체야. 얘는 왜 전기가 안 통하는지 지금 설명할게요. 왜 전기가 안 통하냐면 봐봐. 일단 도체는 왜 전기가 잘 통하냐면 그리고 확대해볼게. 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아예 붙어있어. 띠간격이 있어 없어? 띠간격 자체가 없어. 띠간격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나 좀 갔다 올게 막 올라가. 양공 그냥 생기고 자유전자 그냥 생기잖아. 그래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막 있는 거야. 그 전기가 무조건 잘 통하지. 띠간격이 아예 없다니까. 이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도체는요. 띠간격이 장난 엄청 넓어.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잘 못 올라가.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가 없어. 그게 부도체의 특징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띠간격을 이길 만큼의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갖다 놓고 쌤이 잡고 있어봐. 서로 잡았어. 잡은 다음에 고무장갑에다가 쌤이 전기를 막 흘려.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피카츄를 데려와서 야! 200만 볼트! 마시시시 하면 어떻게 될까? 전기 통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저 띠간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전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진짜 200만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세상에 이 두 가지 물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와! 모래 속에서 이상한 물질 하나 발견해, 이상한 물질. 그게 바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우리나라 말로 규소. 규소의 구조를 잘 분석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띠간격이 특이해. 띠간격이 요만큼밖에 안 돼.
띠 간격이 엄청 큰 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해. 근데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붕 올라가서 전기가 통한다니까. 그래서 얘는 부도체의 성질과 약간만 에너지를 가하면 도체의 성질도 가지잖아. 그치? 전기 통하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도체. 반만도체. 띠 간격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할 때마다 도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반도체. 띠 간격이 좁다. 그래서 물질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전에는 물질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름. 도체는 전기 잘 통하는 물질이고요. 금 같은 거 있고요. 철 같은 거 있습니다. 부도체는 전기 안 통하는 거라서 고무나 나무 같은 거 있어요. 끝! 지금 이제 뭐까지 설명할 수 있다? 도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아예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부도체가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띠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무슨 물체도 있다? 반도체라는 물질도 있어요. 띠 간격이 적당해요. 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면 바로 도체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기 안 통하다가 제가 전원장치를 걸어주면은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도체를 만들 때, 그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있죠?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라는 소자를 만들 때 바로 이 실리콘이라는 걸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세수가 너무 졸려서? 알겠어요. 규소 말고 점화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2번까지 끝났어요. 뒤에 스위치를 다 찍어버려. 어디서 보내셔? 학교요. 학교에서? 네. 단원평가 같은 건가? 지필평가. 지필평가? 1학년 때 그거. 네. 학력평가. 학력평가? 네, 전국에서. 전국 학력평가. 수업도 안 줬어. 잘했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웠어. 신화를 못 쓴다고? 네, 어떻게 해야 돼? 그거만 올리면 되고, 내가 올려서, 지나가면 칼을 좀 많이 넣고, 티나 재현이 너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버스 재밌어? 응? 버스 재밌어? 일기니까 그거 했어. 일기했는데 맞췄거든. 그래? 몰랐어? 떴어? 맞았어. 재밌어. 계속 보였는데 그때 벤제만 있었거든. 벤제만 있었어. 스페셜에서 벤제만 벤제볼을 눈이 들어서 그런데 나 진짜 돈 많아. 좀 걸릴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늦게 올 것 같아. 보니까 쓸거는 네이버나 뭐지? 그거 아니면 다 떨어지는 많이 편해.
근데 왜 파는 것도 왜 한정돼? 와, 나 피어 프라이즈. 지금